위대한 선수가 반드시 위대한 감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요한 크루이프, 펩 과르디올라 등 선수 시절은 물론 감독으로도 성공한 인물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감독 일을 하며 어려움을 겪기 마련인데요. 그 중에서도 호기롭게 감독직에 도전했다가 단 3개월 만에 경질된 흑역사를 가진 인물도 있습니다. 맨유를 상징하는 라이트백으로 수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린 레전드였지만 발렌시아 팬들에게는 악몽과도 같았던 게리 네빌의 커리어를 돌아보겠습니다. 게리 네빌은 1975년 잉글랜드의 맨체스터주 베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전직 크리켓 선수, 어머니는 하키 선수인 스포츠 집안에서 자랐는데요. 지역 연고팀 맨유의 열성 팬이었던 아버지는 어린 네빌과 함께 올드 트래포드를 자주 다녔다고 합니다. 4살 때부터 맨유의 팬이 된 네빌은 라이벌팀 리버풀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할 만큼 찐 팬이 되었죠. 11살이 된 네빌은 맨유 유소년팀 입단 테스트에 참가하였고 2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제친 후 맨유의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이곳에서 네빌은 훗날 퍼기의 아이들이 될 폴 스콜스, 라이언 긱스, 데이비드 베컴, 니키 버트를 처음 만났고 이들과 좋은 호흡을 이어가며 팀에 녹아들기 시작했죠. 입단 당시에는 미드필더로 뛰었지만 코치들은 네빌의 헌신적이고 하드워커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보고 오른쪽 수비수로 포지션을 옮길 것을 권유합니다. 1군에서 데뷔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네빌은 이를 받아들였죠. 1989년에 14살이 된 네빌은 2년간의 정식 계약을 제안받았는데요. 놀랍게도 네빌은 14살까지 크리켓 선수도 병행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잉글랜드 유소년팀의 대표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4세 이하 대표팀 선발전에서 손가락 골절 부상을 당한 네빌은 자연스럽게 크리켓을 접고 축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준수한 라이트백으로 성장한 네빌은 92-93 시즌에는 주장을 맡아 크리스탈 팰리스를 제치고 FA 유스컵을 우승하며 실력은 물론 좋은 리더십도 보여줬습니다. 1992년 9월 17살의 네빌은 드디어 맨유 1군에 데뷔하는데요. 유로파리그의 전신인 UEFA컵 1라운드 토르페도 모스크바전에서 교체 출전하며 첫 1군 무대를 밟았습니다. 다음 시즌인 93-94 시즌에는 리그 마지막 라운드에서 선발로 출전하며 첫 선발 경기도 치렀지만 아직 어린 나이였기에 1군 출전 시간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오랜 기다림 후 9-4-95 시즌 드디어 네빌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주전 오른쪽 풀백이었던 폴 파커가 부상을 당하자 대체 선수들이 출전을 한 것인데요. 초반에는 데니스 어윈이 오른쪽 풀백으로, 윙어였던 리 샤프가 왼쪽 풀백을 맡았지만 어윈이 왼쪽 풀백으로 이동하면서 네빌은 주전 자리를 꿰차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1군으로 첫 활약한 이 시즌에 리그 18경기 1개의 도움을 기록했죠. 95-96 시즌부터 붙박이 주전으로 활약한 네빌은 공수 양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자신의 단짝인 데이비드 베컴과 함께 오른쪽 측면을 담당했는데요. 베컴 못지않은 크로스 능력을 갖춘 네빌 덕분에 오른쪽 측면에서 넘어오는 크로스는 맨유의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96-97 시즌에는 주전 멤버로 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었죠. 꾸준한 활약으로 네빌은 잉글랜드 대표팀에 차출될 수 있었고 유로 96도 참가했는데요. 잉글랜드는 개최국이었지만 4강에서 독일에게 승부차기 끝에 패배합니다. 이후 네빌은 연달아 98 프랑스 월드컵 멤버로도 선발되었고 첫 월드컵 무대에서 첫 경기를 제외한 모든 경기를 주전으로 소화했습니다. 다만 16강에서 아르헨티나에게 또 승부차기 끝에 패배해 아쉬움을 삼켜야 했죠. 대망의 98-99 시즌, 네빌은 선수로서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아스날과 치열한 우승 경쟁 속에 승점 1점 차로 리그 우승을 달성한 맨유는 FA컵 결승에서 뉴캐슬을 2대0으로 꺾고 FA컵 우승도 차지하는데요.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는 바이에른 뮌헨을 만나 너무나도 유명한 캄노우의 기적을 만들어내며 맨유는 잉글랜드 역사상 최초로 트래블을 달성합니다. 기적같은 결승전을 포함 챔스 모든 경기를 풀타임으로 소화한 네빌은 분명 트래블의 주역이었죠.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스콜스, 긱스, 베컴은 물론 자신을 따라 맨유에 입단한 2살 터울 동생 필 네빌과 함께 이뤄내 더 값진 결과였습니다. 네빌은 자서전에서 자신의 모든 꿈이 이루어진 순간으로 이 시기를 꼽았는데 수천 명의 맨유 팬들 앞에서 기쁨의 함성을 너무 많이 질러서 목에서 핏줄이 튀어나온 것 같은 착각도 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03-04 시즌까지 매 시즌 40경기 이상 출전하며 철강왕으로서의 면모도 보인 네빌은 05-06 시즌 중반 로이킨의 뒤를 이어 맨유의 주장이 되었습니다. 네빌의 충성심을 높게 평가한 퍼거슨이 부주장 라이언 긱스가 아닌 네빌에게 주장직을 부여하게 된 것이죠. 지나친 충성심은 때때로 네빌에게 벌금을 물게 하기도 했는데요.
0506 시즌 리그 23라운드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맨유는 경기 종료 직전 리오 퍼디난드의 결승골로 1대0 승리했습니다.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 네빌은 리버풀 서포터들 앞에서 포효하고 엠블럼에 키스를 하는 등 도발 행동을 했는데 이로 인해 FA로부터 벌금 징계를 받게 된 것이죠. 벌써 10년이 넘게 부동의 주전 라이트백 자리를 지킨 네빌에게 시련이 찾아왔으니 0607 시즌 리그 30라운드 볼튼과의 경기에서 심한 발목 부상을 당해 시즌 아웃이 되는 불운을 겪습니다. 이 부상은 네빌에게 정말 치명적이었는데요. 0708 시즌 챔스 8강 로마전에서 부상을 털고 복귀했지만 예전만큼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웨스 브라운에게 밀려 단 한 경기만 소화하고 시즌을 마무리했죠. 설상가상으로 다음 시즌부터 존 오시에이 하파엘에게도 밀리며 벤치에 앉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장기 부상 이후 기동력도 떨어지고 사타구니 부상이 잦아진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결국 1012 시즌 초반 네빌은 완전히 후보 선수로 밀리게 되었고 주장 완장도 네마냐 미디치에게 넘겨줘야만 했죠. 네빌은 자신이 더 이상 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은퇴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결국 2011년 1월 1일 웨스트 브로미치와의 리그 경기를 마치고 구단과 은퇴를 상의합니다. 퍼거슨의 만류에도 한 달 뒤 공식 은퇴를 선언하며 퍼기의 아이들 중 가장 먼저 축구화를 벗게 되었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20년을 보낸 원클럽맨으로 600경기 7골 47개 도움을 기록했고 프리미어리그 8회, FA컵 3회, 챔피언스리그 2회, 피파 클럽 월드컵 1회, 리그컵 2회 우승이라는 큰 업적을 남기고 올드 트래포드를 떠났습니다. 네빌의 은퇴 기념 경기에서는 퍼기의 아이들이 모두 모여 그의 은퇴를 아름답게 장식해 주었죠. 은퇴 후 네빌은 영국의 방송국 스카이 스포츠에서 축구 방송인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는데요. 리버풀 출신인 제이미 캐러거와 의외의 케미를 보여주며 방송인으로도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특히 맨유의 암흑기 동안에는 선수단과 구단 시스템 등에 대한 무게감 있는 비판을 가하는가 하면 프리미어리그 감독들의 전술에 대해 날선 비판을 하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 네빌에게 누누 산투 감독을 경질한 발렌시아가 임시 감독직을 제안했습니다. 한 차례 거절한 네빌은 결국 그 제안을 수락했는데요. 감독 경력이 전무했던 네빌에게 발렌시아는 너무나 큰 구단이었습니다. 확실한 플랜 A 전술이 없고 특히 수비 전술이 매우 미흡해 네빌의 발렌시아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죠. 리그에서 무려 10경기 만에 첫 승리를 따낼 정도로 팀의 분위기는 좋지 않았는데요. 다행히도 코파델레이에서는 순항했으나 4강에서 바르셀로나를 만나 1차전을 0대7로 패배하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이는 네빌에게 아직까지도 엄청난 흑역사로 남아있죠. 다비드 알벨다, 산티아고 카리사레스 등 팀의 레전드들을 내쳤을 뿐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선수 기용으로 발렌시아 팬들에게 최악의 감독으로 남은 로날드 쿠만보다 못하다는 평가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결국 계약 기간인 6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3개월 만에 팀을 떠나게 되었죠. 리그에서 3승 6무 8패 17%의 승률이라는 나쁜 성적표를 남긴 네빌은 방송에서 감독들에게 했던 비판들을 후회하며 다시는 감독직에 앉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방송계로 돌아갔습니다. 캐러거의 엄청난 조롱은 덤으로 견뎌야 했죠. 네빌은 예전과 달리 감독들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고 특히 선수 시절 동료이자 당시 맨유 감독이었던 솔샤르를 지나치게 감싸는 모습으로 공정성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요. 팬들은 네빌의 언행이 오히려 선수 시절의 위대함을 과소평가하게 만든다며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죠. 여러모로 발렌시아 감독을 맡은 후 잃은 게 많은 네빌이지만 선수로서의 네빌은 프리미어리그 2023년 명예의 전당 후보에 오를 만큼 대단했으며 맨유의 전성기를 이끈 레전드 중의 레전드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선수는 위대한 감독이 될 수 없다는 말에 고유 명사가 된 게리 네빌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힘내서 더 많은 선수들의 레전설 얘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